저희가 프롤로 플러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증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왜 그런지가 되게 중요해서 우선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왜 골막에 대한 자극이 중요하냐면, 일단 골막 자체에 이너베이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골막에 대한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드라이니들에서 역사가 없었던 이유가 해부학적으로 저 골막을 들어가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골막에다가 이렇게 드라이니드를 해서 자극을 한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이 골막이 갖고 있는 게 이 골막이 갖고 있는 이너베이션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골막이 굉장히 멀티포텐트한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너베이션도 풍부할 뿐더러 이 자체가 여러 그루스 팩터들을 스티뮬레이션 하는데도 훨씬 잘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리셉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멀티포텐트하게 리제너레이션 하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데보다도 가장 스템셀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본멜로우보다 페리오스티움의 스템셀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골막의 개념이 그냥 골막이 아니라 멀티포텐트한 정말 중요한 레이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스티뮬레이션을 골막에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 플롤로 플러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인 리셉터들, 스몰 파이버들을 리도카인으로 블록한 상태에서 메카노 리셉터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골막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스티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리도카인으로 골막에다가 리도카인을 넣고 골막을 특정 부위를 계속 쪼우잖아요. 쪼아서 프롤로처럼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는 니드에 들어가서 메카노 리셉터에 자극을 줘서 순간적으로 긴장됐거나 움직이지 않는 힘줄들의 비정상적인 수용체를 정상화시키고 나와요.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골막의 바늘로 쪼아댄다. 이 정도까지 아마 손상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통증 파이버들이 마취가 된 상태에서 바늘을 넣어서 기계적인 자극을 유발해서 그와 관련된 같은 이너베이션을 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어도 수프라 스파이널 레벨에서 자극을 줘서 같은 이너베이션을 받는 에리어들의 긴장된 비정상적인 하이퍼센시티비티를 해제한다. 이 두 개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테니스 엘보가 아니라 페리오스티움에 장기적인 자극을 주고, 페리오스티움에 바늘을 넣어서 페리오스티움에 인서션하는 텐던, 그 같은 이너베이션을 받는 데를 바늘에 기계적인 자극을 줬어, 플런저로. 그걸로 인해서 반사를 일으켜 수프라스파이널 리플렉스를 일으켜서 우선 긴장돼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리셉터들이 하이퍼 센시티브한 거를 너무 센시티브하게 바꿔준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페리오스티움에 손상을 줘서 이것이 회복하는 장기적인 자극을 만든다. 그게 한 2주 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테니스 엘보 심해가지고 제가 골프를 안 치는데 요즘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골프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골프를 가니까 못 치는 골프를 치다 보니까 맨날 뒷땅을 한번 때리고 맞나 안 맞나 보고 또 때리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한 몇 달 동안 계속 아파서 저번에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한 달쯤 전에. 그래서 수프라 콘다일 리치의 본에 먼저 리도카인을 쏘고 거기서 패킹을 하고 본으로 패킹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기적인 자극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에서 메카노 리셉터를 자극하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보기엔 한 80%는 좋아졌는데 한 두 번 더 해야 돼. 그래야 없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자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카노 리셉터를 자극해서 같은 이노베이션을 받는 데를 너무 센시티브하게 받는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티포텐트한 그런 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러지잖아요. 본에 인저리가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데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골막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골막에서 이런 여러 컴포넌트를 다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스템셀들이 이런 컴포넌트를 갖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재조합해서 부러진 데를 다시 힐링을 하거든요. 이러한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은 페리오스티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오스티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리셉터들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이런 팩터들, 코르티컬 팩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포텐트, 멀티포텐트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멀티포텐트한 스템셀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이런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본의 힐링을 주저하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호르몬에 대한 리셉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게 역시 골막이라는 거고요. 이게 골막에서 생기는 프랙처 힐링의 프로세스를 거의 대부분 골막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다 골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얇은 골막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almost invisible, 그죠? 그리고 있다고 없는 듯한 부정되는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본에 이것이 망가지고 조작되고 하는 것들을 다 병 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 환경을 조절하는 이 멀티포텐트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골막이. 그래서 골막에 대한 자극이 상당히 중요하고, 골막이 힐링되는 과정에서 다른 리저네이션이 같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힘줄 인서션 하는 데에서 이제 제가 골막을, 자, 이건 페리오스티움 인서션 부위에서 우리가 인저리를 내면서 요것에 이 힘줄이 붙는 부위에 샤피파이나 이런 걸 붙는 부위에서 힐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뒀기 때문에 이 텐던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모르죠. 이제 저희 추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플로로 플러스가 새로운 치료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알다시피 크로닉 페인 제일 많은 병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노령화가 되는 이 시대는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크로닉 페인은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일부지만 실제로 감춰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암에 대해서 쓰이는 돈이나 핫 디지즈, 뭐 단일적 캔서, 다이아베트 이런 거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두 개의 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세 개, 코로나 디즈하고 캔서하고 다이아베트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진, 아마 지금쯤은 더 많아진 이런 가장 큰 시장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실질적으로 괴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치료가 별로 없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크로닉 페인에서 효과가 없을까? 저는 이거가 크로닉 페인이라는 자체에 대한 어프로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중요한 거는 크로닉 페인은 지금 현재 아픈 데 병이 아닌데 모든 의학의 타겟은 지금 아프다는 것에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조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크로닉 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힐링되는데도 그 통증이나 긴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을 지배하는 뉴로널 서킷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센서리 인풋이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퍼스트 오더 뉴런 지나고 세컨드 오더 뉴런 지나고 서드 오더 지나서 두 개의 틀이 있는데 하나는 A 델타 네오코텍스로 바로 가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C5로 가는 거.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변화가 있겠죠. 특히 C5는 이제 림빅 시스템을 지나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면서 하이포살라머스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과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우리가 노살혼에서 우리가 보면 이니비터리 뉴런이 있는데 이 이니비터리 뉴런이 C5의 통증을 전달할 때는 다시 이니비션을 하기 때문에 이 이니비션 효과가 없어지지만 A-베타 파이버가 같이 감작이 됐을 때 스키는 메카노 리셉터 같은 이때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포지티브 이니비터리 인터뉴런 이펙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C5의 너시셉션을 무마시키죠.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게이트 컨트롤 세월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모듈레이션에서 트랜스덕션 트랜스미션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프리어케달 그레이에서 모듈레이션이 되죠. 근데 이 프리어케달 그레이는 아미그달라에서 기억된 것을 따라서 모듈레이션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프라스파이널 모듈레이션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패트릭 월도 67년에 스파이널 코드 레벨 혹은 그 위에서 브레인스템 레벨에서 이니비션 하는 역할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페리어케달 그레이죠.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에 나오는 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많은 질병에서 휨리시 인저리나 그 다음에 파이브로마이알지아나 크로닉 넥 페인, 백 페인, 그 다음에 이런 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이런 병들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그 브레인에서의 그 뉴로널 체인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MRI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지어 이 통증이 오래될 때는 시냅스 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시냅스 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아스트로사이트가 되고, 시냅스 포메이션이 되면서 칼슘 리리즈가 더 증가하면서 통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영구적인 통증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다이내믹한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런 특정 부위, 여기 보면 이 아미그달라나 그런 데뿐만 아니라 싱귤레이트 코텍스, 하이포살라무스, 그 다음에 벤트로레터럴, 인슐라 이런 거 다 같이 프리프론탈 여기 같이 다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파이어링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센시타이제이션이 엄청 많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오래되면 아까처럼 여기서 이 시냅스가 형성되면, 하드 시냅스가 형성되면 이거는 훨씬 더 장기적인 통증으로 진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뉴로플라스틱 페인입니다. 만성 통증이 이것에 가까운 거죠. 뉴로플라스틱 페인은 그 신경 손상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너브가 처음에 디스크가 나왔어요. 혹은 포라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럴 때 딱 찌릿찌릿 느끼면서 감각 마비가 오고 운동이 좀 떨어져요. 그건 너브 인저리죠. 뉴로패스틱이죠.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한 두세 달이 지나면 그거는 대부분 회복돼요. 그 다음부터 남는 거,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남는 무겁고 저린 통증, 이거는 뉴로플라스틱 페인입니다. 이미 너브의 인저리는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남는 건 뉴로플라스틱 페인이에요. 근데 이 뉴로플라스틱 페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한 것도 있고 스트럭처럴하게 변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이나믹하게 한 것이 없어지면은 실제로 그거는 스트럭처럴하게 뇌가 변하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뇌가 스트럭처럴하게 변화도 다시 돌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간에 만약에 이것을 매개했던 메인 소스가 없어지면 이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인 소스 중에 하나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건의 라디큘러 패싱 모델이에요. 건의 라디큘러 패싱 모델은 뭐냐면은 내부에 우리가 포라민이나 이런 데서 웨어 앤 티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구축이 있고, 이 구축은 이 자체에 있는 건 수프라스파이널 리모델링, 그러니까 수프라스파이널 체인지에 의해서 시냅스나 최소한 소프트 그 시냅스, 아마도 하드 시냅스는 거기에 의해서 이 주위에 구축은 계속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웨어 앤 티어는 반복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의 웨어 앤 티어가 없어진다면 이것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여기서 얘기했던 다이내믹하고 그 다음에 이 변할 수 있는 거하고 변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오가닉 체인지가 온 것조차도 나중에는 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원래 원인이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척추 주위에 자극과 반사를 주는 것이 치료 자체를 그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그 통증의 기억들을 호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한 몇 년 사이에서 이 책 이상 저한테 감명을 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산에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다 덮여 있어요. 근데 뇌는 있잖아요. 이렇게 갔던 이 길이 안전하다고 해서 누군가 먼저 가잖아요. 그럼 이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길로만 가려 그래요. 그래서 선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왜 그 마케팅 같은 거 할 때 먼저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치가 올라가요. 뇌는 한 번 간 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사람을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통솔하고 끌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가야 길이야 라고 하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이 따라가요. 이게 뇌예요. 정말 재밌지만. 근데 이거를 엎어야 돼요. 통증이나 우리 몸의 손상도 이렇게 뇌는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나 이런 것도 획일화된 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치료를 보세요. 지금 아픈 데다 치료하면 안 된다고, 효과가 다 없다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인젝션 한 세라피 아무 효과 없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파인 퓨전 이거 아무 효과 없다. 심지어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술해야 된다는 거 수술한 것도 효과가 없다, 에비던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한 번 한 거 따라가는 거. 우리는 이거를 돌려야 돼요.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만성통증은 아픈 데의 병이 아니에요. 만성통증은 아픈 데를 지배하는 병이에요. 지배하는 시스템의 병이에요. 지배하는 시스템의 병인데 아픈 데를 자꾸 찌르고 주사 놓고 하는 거는 이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길을 옳은지 그른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 더 많아요. 뇌는 스스로 치료하는 뇌에서 여기서 핵심 뭔지 아세요? 자극이에요. 자극. 어떤 자극을 줘서 힐링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페리오스티움을 통한 자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뭔지 아시겠죠? 페리오스티움이 왜 폴로플라스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느냐, 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페리오스티움의 수용체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고 집중돼 있고 멀티포텐트한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페리오스티움에, 그러니까 골막을 인저리를 좀 주고, 인저리를 주는 상태에서 그것을 힐링하도록 하고, 그게 힐링되면서 거기에 거기에 샤피파이버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콜라겐들이 다시 스티뮬레이션 되고 재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리셉터들은 정상화시키도록
휘에 플런저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서 나와서 이제 프롤로 플러스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새로운 치료법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그 뭐 프롤로 세라피라던가 이런 대부분의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셀렉티브한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셀렉티브하고 피지컬 익잼 베이스도 셀렉티브하고 효과 바로 이것이 좋아질 것인가 알 수가 있고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